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한정판 마라사이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05년 5월, 가격은 2,800엔. 특이사항으로서 전신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기동용사 제타 건담 극장판 개봉 기념 한정판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마라사이 하이잭의 후기기로 개발된 기체로 설계 베이스는 하이잭으로 되어 있고요. 대시적인 스펙을 강화하였으며 외장을 건다리움 감마로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NOI 밀러트로닉스사에서 처음에 에우고에 넘기려고 했던 기체지만 티탄제 의심에 의해서 티탄제 쪽으로 무상 지급을 하게 된 기체였죠. 작품에서 보여진 두 기체는 이제 두 대를 하나로 보이게 하는 전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라사이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GUC 마라사이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 마라사이 하면은 연방 기체이지만 왠지 모르게 지온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모노아이도 그렇고요. 지온 쪽에 이제 특히 유명한 이제 모노아이라든지 한쪽에는 커다란 실드, 어깨 쪽에 커다란 실드, 다른 쪽에는 스파이크 아머가 장비하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자쿠의 느낌도 살짝 많이 나는 이러한 기체 디자인이 인상적인 마라사이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2005년 기동사자 제타 건담 방영 20주년에 맞춰서 개봉을 한 극장판 기념 한정판입니다. 전신이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으로 나와 있어요.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에 의해서 색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좀 일반판과 잠깐 같이 놓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요쪽이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요쪽이 이제 일반판 마라사이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몸통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요 밝은 주황색 컬러, 요쪽은 좀 더 색감이 많이 바뀌었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색상은 밝아졌고 약간 뭐라 설명이 돼야 될까, 이렇게 빛을 받으면 확실히 밝아진 느낌을 약간 살짝 들고요. 색깔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때문에. 요 붉은색 장갑 부분도 이쪽은 이제 많이 어두워진 이러한 색감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의 특유의 광택, 이 머리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광택도 살짝 맛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요런 눈에 띄는 이 붉은색 컬러 장갑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흑철색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 파이프 라인도 이 컬러에 맞춰서 똑같이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에 의한 이러한 색감의 차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형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동률 일단 HGUC 마라사이 자체가 넘버링이 50 몇 번대인가, 그리고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것을 이제 베이스로 코팅만 입혀서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HG와 비교한다 그러면 가동률이 이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깨는 상당히 많이 빠져나옵니다. 회전, 기본적인 회전에 어깨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깨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HG의 표준 90도, 정직한 90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허리 파츠가 걸립니다. 복부 요 측면 옆 파츠가 살짝 여기 옆구리 쪽이 걸려서 정상적인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전에 제약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각도가 한계입니다. 파츠 살짝 들어서 이렇게 편법에 쓴다 그러면 회전을 더 시킬 수 있겠지만, 온전한 상태에서라면 이제 이 정도의 회전이 한계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옛날 HG들이 이제 볼 조인트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90도 정도 고관절 각도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무릎, 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지만
이중관절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동되는 각도는 약 90도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파츠도 상당히 크고요. 돔발을 느낄 수 있는 돔발 같은 이러한 거대한 다리 형상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중관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90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이제 파츠가 이 발목 부분에 감싸고 있는 거대한 파츠들로 인해서 가동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방향이나 살짝 좀 가동에 제약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HG 계열만 따진다고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좀 아쉬운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무장 살펴볼 건데요. 무장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선 부속되어 있는 라이플, 마라사이 라이플인데요. 별다른 특징 없습니다. 서브 그립이 존재를 하고요.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통짜 컬러 조형으로 파츠로 조형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라이플입니다. 밑에 탄창 부분은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정도만 들 수가 있겠고요. 빔사벨이 이제 부속이 되어 있는데, 빔사벨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 실드 하단부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좀 빼놨을 뿐이고요. 원래는 이제 두 자루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빔사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기체의 빔사벨에 비하면 이 빔 손잡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양손검 수준에 해당하는 검담이 이제 두 손으로 잡아도 될 정도의 거대한 손잡이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백병전을 위해서 개발을 한 빔사벨이라고 하죠. 빔 파츠는 노란색 컬러로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빔 파츠도 두 개가 들어 있고요. 빔사벨은 실드 하단부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장 요 두 개가 전부입니다. 참 심플하죠. 다른 부속의 라이플이나 바주카라든지 기타 다른 여타 장비는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제 실드와 스파이크 아머 정도가 더 있겠지만 요 정도로 이렇게 무장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원래라면 이제 기믹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기믹이랄 게 없습니다, 이 제품. 그래서 약간 이제 추가 보충이라 될까 그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마라사이가 나왔을 당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션 베이스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액션 베이스, 이러한 액션 베이스가 발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액션 베이스 조인트, 원래라면 이제 돌기 형태로 되어 있는 조인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돌기형 조인트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고관절 사이에도 없고요. 백팩부를 살펴봐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엄연히 이제 얘도 우주형 기체인데, 그럼 이제 공중 액션을 펼치려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고리형, 이러한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할 경우에 또 상당한 문제가 존재를 하죠. 고관절 사이에 집게 형태의 액션 베이스 파츠를 사용하면은, 자, 이렇게 받쳐두면은 잘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쳐둘 경우 이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 고관절 맞붙는 데까지 쏙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고관절을 벌리는데 제약이 생기죠. 고관절을 벌리면은 이 기체가 쓱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고관절을 벌린 상태에서는 여기 안정적으로 지탱을 못한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약간 편법적이라 해야 될까, 일반 꼭 이게 이 한정판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MG용 액션 베이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고리 형태가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해당 파츠만 빼서 본 형태로 하도록 하죠. 이 뒤스커트 부분, 뒤스커트 부분에 이제 요 가랑이 고관절 사이에다가 꼽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 이제 이 고관절 사이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스커트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을 맞춰서 꼽아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주면은 이게 또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선으로 했을 때 고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을 벌려도 이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액션 베이스에 올려놓고 액션 포즈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간단한 팁 일반판 마라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팁 같은 거 하나 살짝 알려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뭐 어느 시기부터였던가 이제 모노아이가 들어있는 이 모노아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움직이면은 모노아이가 같이 따라가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이 얼굴 하단부에 따로 이제 기믹이 존재해서 모노아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라사이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믹이 없습니다. 머리 파츠를 열어봐도 전혀 이제 이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없습니다. 애당초 이 모노아이 자체가 단순한 스티커 파츠로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아이 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굳이 억지로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 스티커를 떼서 방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측면을 보겠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스티커를 떼고 측면에다가 붙이시는 이러한 형태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각종 모노아이 기체들은 이런 것들을 다 기믹으로서 모노아이 가동 기믹이 존재를 하지만, 이 마라사이는 그러한 모노아이 기믹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온 쪽 기체처럼 생겼지만 연방 소속인 마라사이, UC가 나오면서 이제 UC판 버전도 나왔지만 모두 이제 HGC 초기 넘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사이의 바리에이션판이죠. 이 제품 또한 이 구판 마라사이에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이 더해진 제품입니다. 엑스트라 피니시 특유의 이 색감과 이 재질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구판인 만큼 가동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부속 파츠도 살짝 빈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플하죠. 무기 달랑 두 종류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코팅 덕분에 상당히 관절은 튼튼한 편이고 외부 디테일, 장갑의 디테일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가동면에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이 기체가 마라사이라는 점, 뭐 다른 이제 인기 기체, 뭐 제타나 다른 뭐가 있을까? 제타라든지 뭐 마크2라든지 뭐 이러한 주역 기체들이었다면은 좀 인기가 더 높았겠지만, 마라사이라는 점에서 살짝 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